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 여파에 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오늘 28일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MD 역시 3%대의 약세를 보이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이상 내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향후 트럼프의 당선 시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26일 국제유가가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 3%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는 전일 대비 3.46%가량 오른 배럴당 77.4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유 관련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기술주의 약세에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지수는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 0.8% 이상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지만 이내 오름폭을 줄이게 되면서 지난주 상승 랠리에 따른 피로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시장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재료는 부재했던 가운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경계감 속에서 2% 이상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달 초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죠. 이 블랙웰의 출시가 내년 1분기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이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고요. 또 간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과 더불어서 이 리비아의 석유 생산 중단 소식에 3% 이상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시장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0.2%가량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9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나홀로 이 차익 실현에 나섰던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여전히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까지 가세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다소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0.4%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7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쌍끌이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 현재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양대 지수 지금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테마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이 순환매에 따른 차익 실현의 영향이 큰 데다 또 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장에서 이 CDMO와 바이오 시밀러 테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28일 실적 발표 엔비디아를 앞두고 미국장은 소폭 오르기도 하고 다우존스 소폭 떨어지기도 하고 나스닥 별 변동은 없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올 건데 생각보다 좋게 나올 거냐의 문제인 거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양호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1% 빠지면서 또다시 1,230개가 넘게 종목들이 빠지는데 비정상이에요.
뭐 미국 시장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떨어질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괜찮은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테마들이 아주 정신없지. 어제는 뭐 유가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액침 냉각 관련주도 급등하고 뭐 건설주도 강하고 그리고 하여튼간 뭐 여기저기서 움직였다가 또 소강 상태를 보이면 또 다른 게 또 움직이고 어제는 전고치가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전고치가 좀 빠지죠.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제약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약주에 대한 이슈가 제가 계속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강하면 좋은 얘기가 알아서 나옵니다. 지금 유한양행 렉나자 소식 때문에 이제 FDA 승인 이슈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강한 게 아니고 1985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긴 있었죠.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유한양행 차트를 보면은 뭐 최근에도 강했었고 작년부터도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강했냐면 차트를 보니까 여기가 1985년으로 찍히죠. 이때 이후서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미국의 그 까다롭다는 FDA 승인을 받고 전 세계 85%가 많이 걸린다는 비소, 세포, 폐암 뭐 이쪽 치료제에 대한 1차, 2차 치료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치료제가 그러니까 폐암 걸린 사람들이 꽤 그대로 많잖아요. 어쨌든 1차 치료제로 많이 쓰였던 그게 내성이 생기게 되면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한데 시장에서 지금 그런 걸 좀 갈구했었나 봐요. 근데 유한양행이 다른 로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제 뭐 복제약처럼 똑같은 로직이면 또 내성이 안 먹히겠죠. 내성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거다 보니까 효과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가 많이 될 거라는 일단 기대감. 그리고 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신약 개발 기대감.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녹시자, 유한양행, 뭐 종근당 웬만한 이제 굵직한 회사들은 다 그 파이프라인 안에서 무슨 신약, 무슨 치료제, 뭐 FDA 임상을 준비하고 다 있습니다. 없는 애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제약회사들은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 개발을 쏟고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모노 치료제가 나오고 그래서 위탁 생산 판매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새로운 신약, 새로운 치료제 이거에 대한 이슈도 내년에서부터 계속 앞으로 향후에 많이 나올 거니까 이쪽 제약주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렸죠. 어쨌든 유한양행이 일단은 그렇게 이슈를 내놓고 난 이후에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계속 나쁘질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원래 있는데 지금 간호사도 지금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만 희생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러한 표어를 내거는 것 같은데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의사 파업, 그다음에 간호사 파업 이 모두 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누가 지키죠?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러면 아프면은 이제 뭐 의료 일단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기댈 데가 없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은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겨울 되게 되면 그래 여러분은 건강하더라도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미 아픈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뭐 아기들은 어떡하죠? 그렇죠? 이게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고 이슈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제도 부족하고 뭐 감기약서부터 해열제, 그러니까 비상약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그게 부족하니까 원료 의약품 자체도 지금 뭐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안 되니까 제약회사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니까 약을 안 만드는 거겠죠. 약 가격을 인상 안 해주면 어차피 적자인데 뭐하러 만드냐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 어쨌든 등등 어쨌든 지금 사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WHO라든지 이쪽에서 심심해서 엠폭스 비상사태를 얘기한 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또 겨울 되면 또 독감 환자라든지 뭐 신종플루라든지 뭐 갖가지 질병들이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뭐 변종을 계속 합니다. 걔네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변신을 해요. 더 강력한 놈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또 움직일 핑곗거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움직인다는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약주의 큰 종목들, 셀티론서부터 해서 큰 종목들이 돈들이 이미 들어와서 매집이 됐다고 작년에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걸 보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고 갈 이슈들은 많아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갈 수도 있고 생물보안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CDMO 위탁 생산 판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탁 선생 판매 CDMO 관료주 뜨는 이유들은 제약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있지만 해외 기술력이 되게 뛰어난 기업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걔네들은 인공지능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그거 열심히 사야 되겠죠. 사가지고 자기네들도 인공지능으로 이제 신약들, 뭐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에이즈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백내장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암 치료제 신약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그런 신약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다 연구개발비를 쏟아야 되는데 공장 짓고 자기네들이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자기네 테스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어디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다른 나라한테 줘버리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개발하면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죠. 엔비디아가 TSMC에다 맡기잖아요. 자기네들은 CPU만, 아니 GPU만. 엔비디아는 그렇게 하고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공장 안 짓고 자기네 반도체 안 찍어요. 다 TSMC에다 맡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미국도 그런 생산 공장들을 찾고 위탁 생산하는 공장을 찾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퇴출시키려고 그러고 등등 해서 지금 움직이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주도 잘 봐야 된다. 어차피 걔네들 테마주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테마주로 몰리고 있는 시장인데 해리스 테마, 트럼프 테마 여전히 계속 이슈가 되는 가운데에서 9월 10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9월 10일인데 그 다음 토론회는 10월 1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대로 움직일 거고 대선 이후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돈을 계속 풀어요. 풀면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테마주의 흐름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일단 당장 있을 28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좋게 나올 텐데 좋게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어제도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는 엠폭스 관련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도 안 죽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쪽도 봐야 됩니다. 많이 빠졌어요. 공략해야 돼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대형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율은 간단하게 짚고 왔는데요. 지금 시각 현재 EU 헬스케어에 이어서 또 어제에 이어서 또 보안주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과 또 2차 전지 완제품도 오늘 테마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이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각별하게 주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대장주라고 말씀해주신 제약바이오의 주인공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셀트리온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 1%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20만 3,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CDMO를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셀트리온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뭐 지금의 이슈에 있는 생물보안법의 호재로 작용하는 CDMO 관련주인데 위탁 생산 판매하는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 바이오시밀러 이기도 하고 FDA 임상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유한양의 렉나자가 있다면 이미 램시마, 그다음에 투룩시마, 허주마 뭐 등등 이미 셀트리온도 과거에 그런 뭐 유명했던 그런 이제 치료제들 얘네들도 뭐 유방암 치료제, 뭐 자가 면역 치료제 뭐 등등 뭐 관절염 치료제 많아요. 얘네들도 많은데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 또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위탁 생산으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일단은 이거는 이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은 여기까지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셀트리온을 가져올 게 아니고 저는 코로나 치료제. 근데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엠폭스는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엠폭스 진단 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엠폭스 치료제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가 움직일 때가 됐어요.
이미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오늘 녹십자 MS, 진매트릭스, PCL, 수젠텔,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SD바이오, 그다음에 유틸렉스, 시젠,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나노엔텍, 오상헬스케어, 유투바이오, 제놀루션, 팜스젠바이오, 인트론바이오, 바이오니아, 일동제약, 바이오스 뭐죠 이거는? 바이오스마트, 파미셀, 소마젠, 짐시스템, 바디텍메드, 엔디포스, 휴온스, 나노브릭, 유바이오, 그다음에 종근당, 퀸스메탈릭스 뭘 읽느냐면 지금 엠폭스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종목을 다 추천하고 싶은데 오늘 이걸 다 추천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약바이오에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로 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인 셀트리온으로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CDMO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들 다시 또 오늘서부터 다시 또 자리 잡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셀트리온 갖고 나왔는데 수익은 저쪽이 많이 납니다. 이거 하나도 안 나요. 이거 이미 제가 얘기했죠. 셀트리온의 한미약품은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은 금액을 크게 하는 사람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한 1,00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런 식으로 한 종목에 100억씩, 1,000억씩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종목이고 회사가 좋잖아요. 망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전망도 좋을 수밖에 없고 신약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에 특이점의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로봇과 그다음에 제약 쪽에 아주 비약적인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발전 속에서 정말 대단한 신약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신약이 나오게 되면 제약주들이 한번 다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셀트리온은 대장이기 때문에 물려도 안전한 어차피 미래 앞으로 여러분들은 100년 안에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계속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약주는 계속 비약적인 나중에 여러분들 죽고 저도 죽고 100년 이후에서는 모르죠. 사람의 수명이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엄청난 유전자 치료 가위 치료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노화 속도를 늦춘다든지 그런 등등 건강해지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저 때 제 생애에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후세에는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이제 발전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라서 제약주들은 여기서 성장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망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은 안 날 거예요. 재미없어요. 수익은 다시 얘기하지만 저쪽 코로나 진단키트 엠폭스 사세요. 근데 그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쪽에 있는 종목 50개, 100개를 그냥 오늘 몽땅 다 추천했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걔네들의 집합체다. 근데 수익률은 이쪽은 3%, 저쪽은 30%, 5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셀트리온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셀트리온 만나봤습니다. 미 생물보안법의 수혜주인 이 CDMO 테마, 더불어서 이 바이오 시밀러 테마로도 함께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19일 한미약품 29만 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5%가 넘는 이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8월 20일 KBI 메탈 3,100원, 그리고 8월 21일 한국 BNC 6천 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8월 22일 우리기술 이 매수가는 2,105원 짚어주셨는데요. 11.88%의 이 폭발적인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바로 다음 날도 우리기술 조금 더 50원을 높여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저희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우리기술 마찬가지로 2,155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다 같이 챙겨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어제까지 만나봤던 우리기술, 오늘장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셀트리온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드렸던 우리 기술 원전 테마인데요. 이슈는 계속 있고 일단 테마주의 흐름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전고체도 흔들리고 원저도 흔들리고 전선도 흔들리고 뭐 이전에 있었던 웨스팅하우스 얘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또 이전에 있었던 이슈니까 또 다시 또 무마되고 또 갈 때 되면 또 가겠죠. 어쨌든 테마주 여러분들 해리스 트럼프 테마 이쪽으로 계속 이슈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하지 못하면 반도체가 못 가서 아쉬운 그러니까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시대 계속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전할 기라서 올라가긴 하는데 반도체가 움직이려면 일단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4천조인데 이게 6천조, 8천조, 1경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반도체의 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섭게 올라가든 아니면 AMD가 시가총액을 여기서 1,000조, 2,000조 이런 식으로 몸집을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엔비디아를 위협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든 둘 다 지금 당장 나올 이슈는 아니니까 그래서 반도체 대신에 지금 테마주들이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원전 이슈는 조금 지금 오늘 어제 그렇게 확 안 오다 보니까 자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거래가 실렸고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전저점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슈가 강한 이슈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미국에서 원전을 몰빵하겠다. 우리는 에너지는 이제 가스도 안 쓰고 석유도 안 쓰고 우리는 원전만 쓰겠다. 근데 그럴 일은 없죠. 트럼프가 오히려 차라리 원전을 포기하고 석유를 쓰고 하는 그 가능성은 있어도 어쨌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계속 얘기했지만 가치, 신재생 에너지로 엮이든 아니면 값싼 에너지원으로 엮이든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선 토론회에서 원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냥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해리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는 이제 쫓아가려고 그러면 늦으니까 지금 미리 저점 매수 해놓으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괜찮고 양호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흔들리고 있는데 사도 되냐고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사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약주가 4년 한 번 사이클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올해 아니면 내년이에요. 올해 아니면 2020년도에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2024년도 아니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제약주가. 그 증거가 지금 녹십자나 아니면은 유한양행이나 지금 셀트리온도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보면 제약주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약주 시대 오면은 다른 애는 안 가느냐? 그건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미 벌써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증권주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은행주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이미 강하게 움직였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많아요. 다 많은데 이제는 제약주도 차례다라는 얘기로 얘기해서 그렇고 어쨌든 우리 기술은 그 안에서 테마로서 얘도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급등명중 종목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자, 16만 4천 원에 지금 22.5% 올라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오는데 나스닥 때문에 그렇죠? 나스닥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으니까. 나스닥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움직일 거고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뭘까요? 자,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13.22% 올라갔던 거 좀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자, 또 다음 종목은 자, 한미약품. 자,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죠. 은근슬쩍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게 올라가는 거 이쪽으로. 그러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죠. 제약주가 강해서 그래요. 안 간 게 아니에요. 지금 4년째 거의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샀던 사람들 중에서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미약품은 4년 동안에 물린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를 이제 뚫으면 이쪽 올라가는데 지금은 살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조정받으면 대신에 이런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해야 됩니다. 올해 안 가면 내년 가면 되지. 내년 안 가면 내후년에. 그러니까 한국전력 들고 있는 느낌으로. 한국전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포기했죠. 왜냐면 10년 넘게 빠졌으니까 포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이 힘든 거고 여기서 4년 전, 5년 전 샀던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맨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노니까. 그래서 되게 재미없어서 대부분 다 개인들은 포기를 합니다만
이런 거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안 올라가도 안 깨지니까 나는 괜찮아. 언젠간 가겠지.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성격이 그렇게 느긋하면서 손실만 안 나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200% 먹었느니 300% 먹었느니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1000억, 나는 500억, 나는 크게 들어갔으니까 10%만 먹어도 그쵸, 500억 들어가면 50억 버는 거고 1000억 들어갔으면 난 100억 버는 거니까 나는 무겁게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미약품이 맞는 종목이고요. 재미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재미없지만 나중에 이런 종목에서 큰 금액을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데서 돈 버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종목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종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막 폭등하는 것들, 지금도 자, 아까 제가 얘기한 이유에서 다들 5%, 6%, 8%다 급등이네요. 다는 아니고 강한 애들이 지금 랩지노믹스 2점 몇 프로, 휴마시스 5% 강세, 유틸렉스 8% 강세, 그리고 죄다 다 빨개졌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지금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저는 아침 공개 방송이나 공개 방송 최근 했던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서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빠르면 금요일, 그리고 늦어도 월화 타이밍이면 사야 된다. 오늘 화요일이죠. 딱 제가 예상했던 타이밍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딱 그대로잖아요. 안 그래도 이와 같은 얘기를 저는 회원들한테 이미 문자로 미리 놨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하게 셀티론을 얘기하지만 회원들한테 이미 저쪽을 어제서부터 사라고 문자를 줬기 때문에 정확한 타임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엠폭스 코로나 진단키트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실렸고 겨울 되면 또 난리 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돈을 넣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쨌든 한미약품은 안 가요. 왜 안 간다?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가볍게 움직이는 건 지금 움직이는 수젠텍, 뭐 시젠, 뭐 유틸렉스 이런 애들이 가볍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애들 가볍게 움직이는. 차트를 봐도 가볍게 움직이게 생겼잖아요. 뭐 시젠, 그다음에 뭐 랩지노믹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고 100% 올라갔으니 100% 올라가고 지금 30, 40% 박살 났으니까 일주일 만에 고점에서 떨어진 거 봐봐요. 지금 40% 정도, 아니 40%까지는 아니고 38%인가요? 3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니까 수익도 빨리빨리 나겠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저쪽이 맞고 한미약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미약품은 돈을 크게 한 종목당 막 10억, 100억, 막 1000억씩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미약품이 맞는 거고요. 이런 거 들어가서 느긋하게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 종목. 자, 셀트리온 마찬가지. 자, 셀트리온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만 최고의 종목이기 때문에.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20만 원 이하 사업도 모아가면 많이 빠지면은 뭐 한 17만 원, 뭐 18만 원, 뭐 이 정도에서 멈출 것 같은데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전문가님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지금 진단키트하고 코로나 관련주도 아주 초급등을 하는데 저거 사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거 사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거 사야 된다고. 금액을 작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빨리 움직이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 셀티로 같은 종목 들어가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죠. 대신에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고 금액을 크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하루 30% 올라가고 하루 이틀 만에 30%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5%를 먹더라도 10%를 먹더라도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고 안정적이고 실적도 좋아요, 셀트리온. 그래서 이 회사는 금액을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 느긋하게 끌고 가는 느낌으로 재미 진짜 없을 겁니다. 근데 갈 때 되면 가긴 가요. 이슈가 터지면. 유한양행처럼 큰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때선 가긴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하기 때문에 천천히 끌고 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아까 전에 추천을 하면서 얘기해 드린 게 있죠. 이거는 지금 저 진단키트 관련주들 거의 50개, 100개가 있는데 저쪽을 다 추천하는 느낌으로 셀트리온을 주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을 여러분 사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주니까 이 주는 의미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코로나 엠폭스가, 이거 엠폭스 아니에요. 코로나 진단키트 엠폭스 관련주 대신에 대표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야 될 종목은 셀트리온이 아니라 저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근데 이미 벌써 다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샀었어야지 딱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은 다 움직이는 바람에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셀트리온. 매수 가격은 매수 가격 얘기를 안 했군요. 매수 가격은 일단은 오늘은 20만 원인데 적당하게 좋은 가격은 19만 원인데요. 일단 오늘은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셀트리온 매수가는 20만 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테마의 상징격으로 나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애청자님께서 유튜브로 신청을 주신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현재 매수가는 35,90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멘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파는 게 나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테마주가 재미있다고 그랬죠. 반도체 IT는 나스닥과 엔비디아를 봐야 됩니다. 답은 다 나왔어요. 이미 알고 계시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 그럼 갖고 가야죠. 근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움직이진 않고 실적 좋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진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떨어지게 되면 뭐 AMD 보나마나 퀄컴 보나마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보나마나 다 떨어집니다. 나스닥 안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럼 미국 나스닥 기술주가 떨어지면 가겠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안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28일 이후에서 나스닥이 신고점 돌파한다. 계속 갖고 가세요.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서 시가총액 4천조에서 5천조, 6천조, 7천조 계속 올라가면 지금에서 더블 수익이 나오면 엔비디아 더블로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때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엔비디아만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당장 28날에 근데 봤는데 안 가. 엔비디아 폭등이 안 나오네. 뭐 2%, 7%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오히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스닥도 안 움직이고 계속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인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뭐가 재밌느냐?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진단키트 엠폭스 관련주 봐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해야 된다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 방송 돌려보세요. 그걸 샀으면 재밌는데. 근데 이분은 가격대가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35,900원 잘 사신 거고 딱 그 고민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28일 이후에서 엔비디아가 약하거나 나스닥이 약하면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제약주들은 뭐 대마 관련주들, 그다음에 낙체지지 관련주들, 메디케어 관련주들, 거기다 지금 간호사 파업 때문에 의료 공백 관련주들, 원격 의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엠폭스 저거 뭐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환자 관리 잘 되고 있다고 기사 나오는데 11명 걸렸다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관리 그거 어려운데. 아니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잘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와갖고 기술 좀 전수해달라고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거 우리나라 K 방역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1명 방역 지금 잘 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뭐 이게 엠폭스가 뭐 눈에 보입니까? 치료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뭐 병원 가면 지금 뭐 병원에서는 지금 파업이다, 간호사도 없다라 그러는데 관리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훨씬 더 움직이기가 좋다. 금리 인하 수혜자, CDMO에다가 생물보안법에다가 움직일 이슈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거 28일 이후에서 이수페타시스 안 움직인다 싶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내일이니까 내일 모레 안 움직이면 제약바이오를 돌리세요. 그 타이밍은 사실은 어제 오늘 제가 사야 된다라고 이미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들은 언제 그랬지? 녹화 방송 돌려보세요. 강조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엠폭스 진단키트 움직일 수밖에 없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데 못 들었다 사람들은 또 못 들었다 그러겠죠. 그럼 좀 내일도 또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반도체가 나쁘진 않은데 미국의 나스닥과 반도체가 안 움직인다 싶으면 빨리 테마주를 돌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저희 캠트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1,5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0.36%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5,59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현재 그래도 5일선 부근까지는 올라왔게 됐는데 1년 반 이상 좀 장기간 보유하신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캠트로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일단은 계속 조정 중에 있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조정 마무리되면 다시 올라가겠네요. 이전에서 안 갔던 적도 아니고 갈 때는 또 잘 가네요, 종목이. 갈 때는 되게 잘 가는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아, 커저세스는 나오진 않네요. 근데 매출은 적자 회사는 아니네요. 그것만 아니어도 그러니까 적자 회사들은 이제 상폐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봤던 거고 상폐 위험은 없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2차 전지, 전해질,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한번 승기를 잡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는 2차 전지를 다시 추천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나오면. 근데 그 이슈가 나오려면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무슨 이슈인지 궁금하면은 과거에 했던 공개 방송을 열심히 찾아보시거나 언젠가 제가 또다시 공개 방송 언젠가 하겠죠.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한다면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이슈 아니면 저는 2차 전지 관심이 1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안 좋은 얘기 해볼까요? 자, 전고체 배터리 2030년도에서 상용화 된답니다. 나와요. 그러면 전해질 리튬 전지 폭발하는 거 쓸 필요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써요. 누가 씁니까? 전고체 배터리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유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이리버 MP3 이따만한 거 지금 들고 다녀요? 안 써요. 왜 조그마한 거 지금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과거의 유물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질, 전해액 뭐 이 관련주들은 전고체가 성공을 하면.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얘네들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해질, 리튬 전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좋게 봅니다. 언젠가 한번 반등 줄 텐데 제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이슈가 나오면 힌트를 드리면 로봇 이슈가 나오면 한 번은 세게 올리면서 뭐 10,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줄 것 같으니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움직입니다. 지금은 죄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만 움직이고 그래요. 어쨌든 얘는 버텨라. 6,500원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주시면 그때 한번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빛소프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초반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빛소프트 역시 지금 거의 상한가를 터치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2,29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정부의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현재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 모멘텀이 조금 더 유지가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정리해야 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갑자기 움직이는데 얘가 이제 대장이죠.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자, 어쨌든 뭐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아니 뭐 여기서 뭐 살 필요가 없죠. 신규 매수할 사람 팔 필요는 없고 물린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강하게 반등을 주겠다는 뜻이니까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작전주 세력주라 그러는데 근데 얘네들이 물려가지고 빠져나오려는 전략을 세우려는 건지 아니면 매집을 해서 크게 올라가려는지 일단 거래량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이상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일단 절반을 파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상가가 들어갔고 지금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 중에서 얘가 단독적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재료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팔면 그때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릴 거냐 해서 주가 차트를 봐서는 못해도 3,000원 이상은 올리지 않을까. 한 4,000원, 5,000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어쨌든 수익에서 잘 파시고 잘 팔면 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셀트리온 지금 시각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약 1.2%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장 초반 대비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셀트리온. 지금 시각 주가는 약 20만 2,5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약 0.46%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장 초반 대비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2,68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0.32%, 오히려 장 초반 대비 낙폭이 줄어든 모습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각 7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양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시장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볼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에 대해서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조선주 2년 전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대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2년 전에 여기서 주워 담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 느낌이 아니고요. 이때 느낌이 좀 듭니다. 이때 느낌. 이때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이때 당시 그래서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이 시간에 실전 매매 정도에 추천해놨더니 며칠 뒤에 유상증자, 감자, 그쵸? 두 개를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도 그때 했습니다. 놀래지 말라고. 얘네들이 감자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한 거는 좋은 건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 맞는데 돈도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물동량들도 많이 늘고 있었고 운임지수가 좋아지고 있었고 조선주들도 이제 바닥을 치는데 그때까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재무 부분, 부실한 부분들을 이제 털어내는 거죠. 털어내기 위해서 근데 돈이 필요한데 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배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미안하다고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해갖고 꼭 살리겠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대표가 얘기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보고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 뭐 개인 투자자들 뭐 골려 먹으려고 아주 깡통차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얘네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약간 도와달라는 느낌이구나. 그래서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둘 다 해가지고 주가가 잠깐은 빠졌지만 나쁜 이슈는 아니니까 기다려보면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했더니 올라갔어요. 이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그때 당시 한 20%인가 빠졌다가 그대로 또 올라가고 수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뭐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202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강한 흐름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얘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HT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HTC 현대산업개발. 얘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GS건설, 건설주들도 그다음에 아까 조선주들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지금 제약주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2년 지나게 되면 HT 한국조선해양처럼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현대로템도 제가 바닥에 했을 때 길게 보면 천천히 많이 올라갈 거다 했는데 이 바닥에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많이 올라왔죠, 진짜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제약주들이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당장에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안 나와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애들이 녹십자는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게 좀 답답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의료주 쪽에서는 뭐 신약 이슈만 해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갈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세력들의 마음인데 지금 신약 임상 1상, 2상 어제 보니까 샤페론 같은 경우는 그 항암 치료에 대한 전임상 그걸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샤페론 전임상 단계로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전임상 단계는 뭐냐면 임상 1상 들어가기 전 단계거든요. 그냥 준비 단계. 그냥 준비 운동을 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임상 3상을 통과를 하든 그랬을 때도 이게 약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FDA 승인까지 되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제 뭐 24%가 움직였단 말이죠. 29%가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물에다가 비타민 넣어놓고 먹었는데 이게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약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테스트 중이다. 그러면 상한가 갑니다. 이게 과거에 제약주들이 강했을 때 나온 현상이거든요. 제약주 약했다 나올 때 나온 현상이 뭐냐면 FDA 통과됐다. 주가 급락. 재료 소멸. 임상 2상 준비 중이고 3상도 준비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주가 폭락, 급락. 왜냐면 뭐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막 미국 시장 막 폭락하고 있는데 뭐 기술주들 뭐 미국에서 무슨 뭐 FDA 승인을 하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호재 뉴스가 있으면 잘 가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작년에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들을 보고 저는 작년에 움직일 줄 알았어요. 제약주들이. 근데 작년 안 움직이고 작년 아니면 내년에 간다 그랬죠. 그 내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4년에 한 번 움직이는 흐름이 올해 정도면은 이제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약주들 다 좋아 보이니까 열심히 매매하셔도 됩니다. 테마가 좋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저희 테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3,330원 그리고 2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테스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약 0.43% 약하게나마 오르게 되면서 18,5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테스 계속해서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반도체는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이스페테스가 똑같아요. 자, 28일 이후에서 엔비디아가 상한가 간다, 폭등을 한다. 어마어마한 폭등한다. 나스닥도 막 5%, 8%, 10% 폭등을 한다. 막 난리가 났다.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맨날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폭등을 해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한가를 갈 거고 테스도 상한가를 가겠죠. 그러면 보여도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면 나스닥도 폭등 안 나오고 엔비디아 폭등이 안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전부 이거 손실 23%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버려버리고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17%밖에 안 되네요. 마이너스 17%.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제약주들은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거 움직이면 앞에서 한번 움직였던 이 흐름이 60%에서 100%, 140%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30-40% 빠졌죠. 그러면 또 금방 20-30%는 금방 갑니다. 그만큼만 가는 게 아니고 50%, 60% 올라가는데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주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스닥이 폭등 나와야 되고 엔비디아 폭등이 나와야지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손실이 10%밖에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고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지금 해리스 테마, 트럼프 테마 계속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매매해서 그 손실 부분들을 만회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주들을 가져가려면 28일 이후로 해서 엔비디아 상한가, 나스닥 상한가, 미국 시장 완전 그냥 폭등, 삼성전자 상한가, 하이닉스 상한가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테마주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자,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 나스닥 지수가 17,700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역사적 고점 라인을 기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순환매, 테마주 매매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장의 표적 종목은 셀트리온, 매수가는 20만 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